당장 전쟁이 나면 한국 따위는 1시간 안에 초토화될 텐데 까불기는. 이따위 한국에서 내가 당한 굴욕은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여기 흥분하여 소리치는 어느 중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애청자 여러분 1초만 투자하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류웨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부사관으로 재직 중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조국을 위해 태어난 몸이니 반드시 중국을 빛낼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안 곳곳에 중국 국기를 걸어두셨고 이른바 중화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문구를 벽마다 써놓으셨습니다. 저 역시 어린 마음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을 믿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군에 자원 입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애국심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늘 생각했어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주변의 아시아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거의 주종관계이죠. 그런데 최근 듣기조차 거북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의 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긴 했지만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교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이중 국적을 가졌으면서 굳이 한국에 정착하신 이유를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얼핏 예전에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화교로 사는 것이 꽤나 괜찮은 일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여긴 화교도 차별 없이 장사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사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많다라고 하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치긴 했어요. 한국 정부가 과거에는 화교를 제약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래 거주하면 영주권을 얻기 쉽고 아이들 교육이나 부동산 거래도 큰 불편이 없으며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셨고 그 점에 큰 만족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그래봤자 뒤떨어진 한국이 뭘 해주겠어요 라는 생각에 시큰둥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조차 어르신이 노망이 나셨다. 이렇게 위대한 중국을 내버려두고 하찮은 한국에 가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우리 땅의 일부였고 모든 문화를 훔쳐간 도둑들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바쁘신 부모님은 저라도 가서 병문안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녀오라고 하셨고 결국 억지로 휴가를 얻어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던 할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기분이 몹시 언짢았는데 대한항공인지 아시아나인지 뭔지 한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 심리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한국인 승무원이 제 앞에 나타났는데 마치 연예인처럼 이뻤고 환하게 웃으며 응대하더군요. 내심 깜짝 놀랐지만 홀리지 않기 위해 금세 정신을 차리고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봤자 한참 아래 한국보다 중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길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식었습니까? 라고 트집을 잡았어요. 승무원은 정중하게 새 도시락을 챙겨주었고 그 태도가 오히려 제 화를 더 돋웠습니다. 그래서 맛이 이게 뭐죠?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으로 장사하시나요? 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자 뒤에서 한국인 승객이 저한테 도시락은 맛만 좋은데 왜 10이냐? 공공예절도 모르냐며 적당히 하라고 하길래 어디서 걔가 주인을 물려고 드냐며 한국인이 감히 중국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나라 주제에 라고까지 말하자 승무원들이 우르르 달려와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킬 수 없었고 억지로 입을 다물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두 번째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시설이 괜히 깨끗하고 멀쩡해 보였어요. 공항 규모나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지만 저는 속으로 이게 뭐가 좋아. 중국 공항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고 계속 되뇌었어요. 괜히 심사가 꼬여서 손에 들고 먹고 있던 샌드위치 포장지를 아무데나 버렸어요. 어차피 누군가가 치우겠지 싶었거든요. 화장실도 의외로 너무 깔끔해서 화장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조차 거의 안 났습니다. 중국은 사실 화장실은 좀 더럽긴 하거든요. 이런 점이 오히려 제 신경을 긁었어요. 저는 비눗물을 여기저기 흩뿌리며 머리까지 감았고 이 정도면 깔끔한 화장실도 조금은 지저분해지겠지? 라는 생각에 시원한 두피와 함께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 있는 지역까지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스크린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전자표지판에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더군요. 열차가 거의 예고된 시각에 멈추고 출발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중국이 훨씬 좋아야 했기 때문에 억지로 이곳저곳에서 결함을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괜히 스크린도어를 발로 툭툭 차다가 공익요원 같은 사람이 다가와 정중히 제지했습니다. 어쭈 어디서 감히 하면서 쳐다보는데 순간 움찔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무엇보다 팔뚝이 저보다 훨씬 커 보였거든요. 화가 났지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고 생각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본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이동 시간도 왠지 중국보다 절반쯤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지하철 칸 한쪽에는 군복을 입은 한국 군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군복 재질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최소 고위관 부급은 되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냥 이등병 계급장을 단 신병 같은 모습이었어요. 일반병의 군복이 저렇게 고급스럽다고? 그러면서 내가 입던 군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비교할수록 화가 났지요. 순간 묘한 경쟁심이 올라서 눈에 힘을 주고 쳐다봤는데 그 군인이 힐끗 보며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서 제가 괜히 찔렸어요. 얼른 시선을 피하면서 만약 한국이랑 전쟁이라도 나면 1시간 만에 초토화시켜 줄 텐데 라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제 스스로 중국의 우월감을 재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편하게 앉아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병원에 도착해 있더군요. 그런데 또 허를 찔렸습니다. 병원 로비가 호텔 로비처럼 넓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기계가 찍어주는 번호표를 받아 접수를 하면 전광판에 순서가 뜨고 진행 속도도 빨랐습니다. 무슨 대학병원 암센터라고 했는데 일반 병원과는 달리 연구소 수준의 시설처럼 보였어요. 곳곳에서 첨단 기계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 중국에서도 비슷한 건 할 수 있어라고 억지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제가 알던 병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봇 수술 기계나 첨단 스캔 장비, AI 기반 정밀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문도 보았는데 괜히 과장하는 거 아닐까? 하며 모른 척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계신 병실이 다인실이라고 해서 열악한 상황을 예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방이 크고 쾌적하며 깨끗했어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게다가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상상했던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간호사와 밝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짜증을 참으며 멀쩡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반가워하셨지만 저는 곧바로 도대체 저 한국 여자랑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웃으세요? 라고 퉁명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한국 간호사들이 예쁘고 친절해서 병원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주 오고 싶을 정도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꾹 참고 암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는 6개월 전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있는 이 병원의 안병동에서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이후에는 최신 약물 치료까지 받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자랑하시듯 면역 항암 치료, CART 치료, 그리고 로봇 수술 기법 등을 언급하셨는데 기사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듣기만 해도 입맛이 씁쓸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 정도 치료는 다 하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 중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벌써 송장이 됐을 거다. 여기 이 병원이 나를 살려준 은인 같은 곳이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께서는 네 부모는 말이 안 통하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이라 포기했고 너라도 정신 차려서 한국에 와서 살아보지 그러냐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황제가 신하의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중국의 상대도 못 돼요. 전쟁이 벌어지면 1시간 만에 초토화될 나라예요 라고 또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 환자분이 무슨 이야기냐며 궁금해하셨고 제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설명해드리는 눈치였어요. 둘이 뭔가 키득키득 웃었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라고 짜증을 내자 할아버지께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그 한국인 노인이 군사학과 교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으니 한국 군사력의 팩트를 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를 통해 통역이 되니 병실에 있던 한국인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교수가 말하길 한국은 해군에서 항공모함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준비 중이고 이미 구축함 세종대왕급이나 잠수함 안창호급 같은 우수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군 무기도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공군 또한 KF-21 보라매라는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병사들의 개인 장비나 조직력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의심되면 검색해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중국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건데 말도 안 된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그 교수는 중국 군사력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유럽, 미국 매체 등에서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중국 무기 결함이나 국방비 횡령, 전투기 연료 부족 문제 같은 것이 이미 폭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신은 중국 무기를 살 바에는 차라리 장난감 비행기를 사겠다고까지 비꼬았다고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었어요. 중국에서 지내면서는 인터넷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런 정보를 접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와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기사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여러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인 듯 끄덕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굴욕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시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정말 있는 걸까? 하는 혼란도 밀려왔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래봤자 중국이 훨씬 더 강하지 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기사들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자료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결국 화를 내며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저를 오라고 불러놓고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할아버지께 소리 지르고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반나절가량 미친 듯이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인터넷 제한이 없으니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해외 기사들과 무기군사 관련 분석을 직접 확인하자니 몸이 오싹할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다른 나라 매체가 중국을 깎아내리려고 과장한 건가? 라고 의심하면서도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을 보고 있자니 혼란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 그래봤자 중국이 더 위대해. 라고 다시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늘의 굴욕은 잊지 않겠어.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결국 중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테니까 같은 생각들로 자존심을 붙들었죠. 결국 저는 할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눈 채 병원을 나와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계속 오늘 접한 군사력 관련 기사들과 한국 병원에서 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허상일 리 없고 한국 같은 소국은 얼마든지 누를 수 있다고 배워왔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왔거든요. 한편으로는 한국도 생각보다 발전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제 뿌리처럼 자리 잡은 중국이 최고라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저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른 채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도 제가 더 열심히 출세해서 중국 군사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다는 건 알았지만 언젠가 우리 중국이 더욱 강해져서 저들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분명 제 선택을 기뻐하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에서 할아버지를 보며 잠깐 흔들렸던 제 자신이 우스워졌어요. 간혹 번듯한 병원이나 군사력 자료를 보며 어라, 꽤 괜찮은데? 라고 느끼긴 했지만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제 신념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국경을 넘어오는 순간 다시 중국 만세를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한국이 꽤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기로 했어요. 군부대로 복귀하는 내내 기어이 중국을 더욱 강대하게 만들어서 한국을 확실히 넘어주고 말겠다는 분노와 의지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류웨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